여러분, 청약에 당첨되고도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맞닿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가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 3억 7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흔히 말하는 투기 세력도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자도 아닙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만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그야말로 정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실수요자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서 이 가족이 수년간 계획해왔던 자금 조달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가 18억 원이 넘는 고가 단지였지만 당첨자는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까지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성실하게 납부해왔습니다. 문제는 입주 시점에 치러야 할 마지막 잔금 약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잔금 대출을 실행하여 입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중도금 집단 대출을 먼저 전액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추가 대출 자체가 전면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족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고 기존 대출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면 다시 대출이 필요한 완벽한 논리적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던 기존 전셋집은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당장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열쇠조차 받지 못하고 기존에 살던 집은 비워줘야 하는 상황.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주거 난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며 입주만을 기다려온 30대 가장이 졸지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올바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분명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파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공익적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정책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자산을 취득하지만 대출이라는 사다리가 필요한 중산층과 실수요자들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사례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이유는 정책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정책의 적용 타이밍과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 부재에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에게 입주 직전에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상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 리스크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개인의 삶에는 장기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면 최소 몇 년 단위로 대출 상환 계획, 저축, 자녀 교육, 그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그 집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금융 환경과 정책 기조가 입주라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급변해버린다면 개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날릴 수 있고 입주를 강행하려 해도 제도적으로 자금 조달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젊은 가장은 국가와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법원의 엄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만 이 소송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분노 표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개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매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반복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오가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무너졌고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보호 장치는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 혼란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으며 특히 금융 규제의 경우 그 충격은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 가구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믿고 따른 계약자에게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나 보호 장치가 제공되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그 피해를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뼈아픈 반증입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오히려 가장 큰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이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교한 예외 조항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 시장,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